그 양수기 같은 데서 물을 빨아들일 때 큰 통로로 빨아들이게 되면 흡입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수기의 종류를 따라 틀리지만 일단 강력한 모터여야 되고요. 강력한 모터로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2개보다는 4개, 6개, 8개 이렇게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 보다 많은 전기가 거기 콘덴서처럼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기 힘으로 또나 그 파동, 움직이는 이 구동 방식이 구동의 힘이 강하게 움직이는 전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를 하면 그래서 모든 마물이 평균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구동 전기로 바뀐다. 파동 전기로 이것은 전 세계 특허입니다. 모터에도 그러게 되는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한 개에서 2개로 분기하거나 3개로 분기 다시 하나로 합쳐져도 마찬가지. 저는 그것을 하나 첫 번째 앞에 거는 얇고 뒤에 거는 두꺼워서 해서 두꺼운 전기선이 콘덴서 역할을 해서 전기를 축적해서 강하게 구동하는 방식이다. 제 방식. 저는 이걸 응용해서 한 개에서 3개로 뻗었다가 다시 줄기를 뻗쳐서 이렇게 3개 분기된 선에서 2개는 3개로 다시 분기하고 이렇게 다시 합쳐줘도 그런 이상한 전선은 없죠. 저는 그런 것을 구동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종의 콘덴서 역할을 전기선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나중에 두꺼운 구리선으로 다시 합쳐지죠.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좁은 도로가 있어서 분산시킨 다음에 큰 도로에서 흡수하면 좁은 도로에서 굳이 뭐 이렇게 많은 차량이 이렇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분산을 시켜놓고 좁은 도로에서 여러 군데 8군데 있으면 8군데로 갖고 그것도 한 목적지 도착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도로선으로 이제 발자선으로 딱 흡수를 해주면 금방 교통이 해소됩니다. 하수도관도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 뭐 강남 하수도관 이렇게 잘 막힐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우리 물길이 빨리 잡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수기를 갖다 빨아들일 때 하나의 구멍보다는 그래서 그 빨아들이는 힘이 강력하면 좁고 좁은 통로를 거치면 강력합니다. 또는 그거가 나사식 회전 구조를 서로 이렇게 스크류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 과정을 거치면 엄청나게 강하게 빨아들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통로 구조를 양수기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니까요. 진공청소기는 이런 식으로 밑에 구멍을 몇 개 이런 식으로 통로를 이렇게 놔줘야 되겠죠. 통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길게 놔두거나 적절한 길이로 해서 압축을 강하게 빨아들이면 훨씬 강합니다. 다만 큰 덩어리를 빨아들일 때는 그게 구경이 커야 되겠죠. 그 쓰레기 청소차에서 이렇게 낙엽을 빨아야 돼. 그 구경이 커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 개의 모터를 동원하든지 제 방식의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 그래서 구리선을 감아놓은 모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집니다. 강력하게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또는 그거를 여러 개의 모터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개의 모터로 하고 실제로는 큰 구경으로 빨아도 옆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되니까. 물도 양수기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구경이 각각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경은 그냥 물만 빨아들이는 정도면 그래서 이런 종류의 좁은 통로를 거쳐서 구경을 각각 틀리게 하십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선풍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경을 틀리게 좁은 통로를 거쳐서 빨아들이면 좁고 계곡처럼 좁고 강하게 바람이 들어서 차가운 바람이 형성됩니다. 에어컨 또는 온풍기 이런 것들도 일단 냉풍이나 온풍이 냉기와 온기가 형성이 됐다면 그것을 팬으로 앞으로 송풍을 이렇게 밀어내줄 때 방안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빨아들여서 내부면 훨씬 더 시원하거나 또 빠르게 온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총 쏘거나 이렇게 호수 같은 거 이렇게 쏠 때도 이렇게 일부러 좁혀주죠. 그럼 멀리 나갑니다. 그러면 방 안에 멀리 넓은 공간이라도 멀리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의 이런 통로 구조를 통해서 온풍, 온풍기다, 선풍기다 그러면 통로 구조를 통해서 좁은 데서 빨아들였다가 이렇게 강하게 내뿜는 이런 방식으로 선풍하는 선풍기 구조 일종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송풍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선풍기 만들 때도 이렇게 크게 구경을 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좁은 이런 여러 개를 통로를 거쳐갖고 송풍할 때 휘게 좀 엄청나게 센 바람이 나오겠죠.
하나의 송풍 구멍이 아니라 4개, 5개 회사에 필요한 대로 2개, 3개, 6개 이렇게 넓힐 수 있습니다. 넓힐 수 있습니다. 또는 구경이 틀린 것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구경이 틀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송풍기를 만들거나 뭐 각종 뭐 에어컨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에어컨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죠. 냉장고 안에서 차가운 공기 형성돼서 팬으로 돌려줄 때 그 부분도 자꾸 팬에서 흡입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좁은 통로로 그렇죠. 흡입해서 선풍기처럼 내뿜을 때도 그렇게 좀 빠르게 차가워지게 냉기가 빠르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쿨링팬 각종 냉각 부분에 있어서 냉각 공냉식 방법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기를 빨아들일 때 이런 구조를 통해서 빨아들여서 다 통로를 통해서 좁고 강하게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를 만드는 드론이나 뭐 배에서 압축 공기를 사용하셔서 뭘 하실 때도 여러 개의 통로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압축이 잘 되고 많은 공기가 빠르게 들어오고 차갑게 공냉식 컴퓨터를 시킨다 아니면 뭐 이렇게 기계를 시킨다 했을 때 공냉식으로 할 때 이런 다 통로의 구조 여러 통로의 구조를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강한 차가운 주석이 들어와서 차갑게 식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이런 방식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 쿨링팬 아니면 뭐 모든 기계에 있어서 공냉식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둬가지고 순냉식도 하나의 2개의 관문 입출리죠. 입력과 출력 그거를 4배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그런 식으로 해서 통로를 좁고 빠르게 만들어주면 또는 뭐 엔진이다 그러면 그 주비를 넓이 표면적으로 넓혀가지고 그 부분을 넓게 만들어준다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있죠. 차가운 공기가 그러고 나서 그쪽 부분은 표면적으로 넓혀주기 위해서 통로를 넓게 만들어줍니다. 동그랑단이든지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의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부동액이 들어있든 뭐가 됐든 순행식에 있어서 물이 들어있든 그 부분을 팬을 통해서 차갑게 식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부동액이나 그 안에 수동 물이 들어있는 것을 약간 회전을 시켜준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팬처럼 수영장처럼 이렇게 해서 양치는 회전을 시켜준다. 거기서 또 추가로 차가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순행식 부식되지만 않으면 그 팬을 통해서 안에서 공냉식, 순행식에 있어서 순행식으로 엔진을 시키는 부분이거나 순행식에 있어서 팬을 돌려서 또는 미니 팬이라도 2개나 3개 여러 군데서 한 군데보다는 여러 군데서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다중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나뉘는 제 방식으로 돌려주면 그 안에 차갑게 유지됩니다. 뭐 수영장에도 쓸 수 있는 방식이고 양시장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실 안에서 시원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모든 형태의 순행식과 공냉식에 이렇게 엔진을 시켜주거나 하는 이 구조가 들어간다면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경우 그것은 보다 많이 차갑게 식혀줍니다. 좁은 통로를 거쳐서 컴퓨터에도 하나의 회전축에 2개의 쿨링팬이 들어가거나 3개 들어가거나 이런 좁은 통로를 거쳐서 빨아들여서 내뿜는다면 굉장히 차갑게 유지되겠죠. 그런 방식의 제 방식이 너무 트윈들 둘 수도 있고 옆에 2개로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